이번에는 긴급 진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방금 10시 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고요.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50bp 0.5%포인트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네.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제가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를 네. 맡고 있고요. ETF 시장의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식까지는 꼼꼼하게 안 봤고요. ETF 시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ETF가 거래가 많이 됐는지 네. 이걸 통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공교롭게도 인버스가 1등부터 3등까지 곱버스라고 불리우는 두 배짜리 인버스가 거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인버스, 그리고 그냥 한 마이너스 3배짜리 그냥 인버스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금통위의 영향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빅스텝 한 번으로 끝나겠어? 한 번 더 있으면 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겠어? 라는 투자 심리가 ETF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늘만 봤을 때는 인버스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실을 보실 텐데 말씀해 주신 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한 그 투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워낙 뭐 시장에는 하락 요인이 팽배해 있고 결국은 금통위가 왜 금리를 올리게 됐는지 뭐 배경을 좀 있으면 방송을 해주시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위험 자산은 뭐 수익률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심리가 인버스, 곱버스 뭐 그런 쪽으로 쏠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ETF로 투자해야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제 포트는 100%다 ETF거든요. 뭘로 투자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모 방송에서도 계속 ETF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시기라면 투자를 좀 멈췄으면 어떨까. 뭐 아무것도 사지 말고 멈춰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키워드로 한 두세 달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물론 뭐 경기 침체까지 뭐 결합된 그런 심각한 고민은 아니었었는데 교과서적으로 접근한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무래도 실물 자산 그리고 뭐 커머더티 그리고 리츠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지면서 리츠도 수익률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커머더티 가격들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때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단기 채권 왜냐하면 채권의 듀레이션이 길어버리면 금리 인상 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단기 채권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을 관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기 채권은 타이거의 CD 금리라든지 코덱스의 KOFR과 같은 하루짜리 또는 이틀짜리 금리 상품이 있기 때문에 MMF보다는 이런 쪽이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ETF 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채권 쪽에 있어서의 자금 유입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채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TF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최근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세 종목이 인버스라고 하셨는데 최근 시장에서 좀 가장 러브콜을 받고 있는 ETF는 뭐가 있을까요?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할 만한 ETF는 안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ETF 업계에서도 이런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몸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품을 만들 때 다 고려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신상품 생각해 보신다면 타이거 미래자산에서 나스닥 100 지수와 채권을 혼합한 나스닥 100 채권 혼합이라는 ETF가 나왔고요. 결국은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믿을 만한 미들맨이 누구겠냐? 한국 증시냐 미국 증시냐 놓고 따진다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걸 100% 투자했을 때는 최근에 시장에서 감내하기가 어려우니까 채권이랑 좀 결합을 해서 연금 계좌나 IRP 계좌에서 한번 투자해 보면 어떨까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코덱스에서는 삼성자산
시장에서는 TDF, ETF라고 해서 뭐 TDF 펀드는 잘 아시죠? 네. 뭐 2030년에 은퇴할 거야, 2040년에 은퇴할 거야, 2050년에 은퇴할 거야.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배분하는 뭐 TDF 형태의 ETF들도 이런 시장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준다면 저희 같은 자산 운용사도 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주식 온리 100% 또는 채권 100%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을 좀 혼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계속해서 채권 투자를 병행하는 그런 관련된 ETF 쪽으로의 신규 시장에서도 이제 제작을 해서 ETF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달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관련한 ETF도 좀 네.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일단 뭐 달러 투자, 그러니까 달러 자산만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로 좀 원화 약세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원화 강세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실은 뭐 제가 한 20년 정도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것은 환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300원, 1,400원 아니면 1,200원 이렇게 라운드 넘버라고 불리우는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 1,300원까지 왔다라고 가정한다면 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어라는 좀 반발 심리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300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반발 조정세도 예상하기 힘든 시점이니까 일단은 뭐 원달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사 모아야지 하는 해외 자산 중에서 원화가 좀 더 약세가 이루어질 거니까 해지, 언해지 두 가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해지를,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해지거든요. 환율에 대한 해지를 안 하신 언해지 상품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겠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S&P 500 나 좋아해. 그러면 S&P 500 해지 된 상품보다는 언해지된 상품으로 투자하시면 S&P 500과 달러화에 동시에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ETF 투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개별 종목이나 달러면 달러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아우르면서 내가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 ETF로 많이 투자하는데, 또 말씀해 주신 것도 보면은 다 섞여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ETF 투자를 하나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고요. 네. 아직까지 그 시장에서 좀 주목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좀 볼만한 ETF다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한국에 있는 한국 기초 자산을 한 네. ETF,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미국 지수를 기초로 한 ETF,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투자의 대안들을 찾아 좀 헤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양호하게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게 중국 증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같은 시기라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 모으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한국은 뭐 빅스텝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결론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ETF 커넥트로 검색하시면은요. 참고로 중국 A주는 중국 본토 사람만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에도 ETF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도 ETF가 있는데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본토 사람이 아니라면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ETF 커넥트라는 게 열려서 중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83개의 ETF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83개 ETF를 좀 꼼꼼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대표 지수는 이미 홍콩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CSI 300 같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테마 ETF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테마? 뭐 예를 들어서 5G, 로봇, 우리가 지금 뭐 아마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한국에서 시가총액으로 넘버 2 ETF가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시장의 무한한 잠재 성장력, 특히 그로스가 바탕이 되는 테마는 엄청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 커넥트, 그리고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소테마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랑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본토 ETF에는 우리가 보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중국 본토에 있는 ETF에는 그 밑단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ETF 커넥트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그런 테마 ETF들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마 중국 종목도 많이 투자하실 거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ETF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 ETF를 투자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ETF가 무슨 종목을 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뜯어보면서 네. 그 종목별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ETF의 가장 큰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나오진 않았지만 ETF 커넥트 그리고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들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저는 사실 중국 투자할 때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 현지 ETF라면은 관심 가져볼 법한데 그것도 아닌 그 아래 있는 기업들은 사실 네. 정보를 우리가 얻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중국 시장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려워서 그 투자하기가 약간 꺼려질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 투자 풀을 늘리는 차원에서 보십시오. 네. 제가 뭐 반드시 그런 종목들까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다양한 투자의 않지만 관점에서 그렇죠. 일부로.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워낙 선진국 증시 그리고 네. 또 뭐 이머징 증시가 좀 험하니까 뭐 이미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네. 뭐 중국 증시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슬픈 기억, 아픈 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하는데 또 다양한 시장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빅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오늘 밤. 네, 그렇죠. 네. 물가죠. 역시 그렇죠. 물가죠.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건 물가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메신저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 찌라시가 돌아서 네. 뭐 물가가 얼마를 찍을 거다.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해두셔야 될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주거든요. 그쵸. 네, 예측할 수 없는 범주고 우리는 지금은 항상 예측의 범주에 있기보다는 네. 대응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물가 지수를 어떻게 예측해서 맞추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고 한번 시나리오를 짜셔서 ETF든 주식이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렇다면 CPI가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게 지금 뭐 시장에서 8.8 아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뭐 9까지 네, 뭐 저는 네. 약간 9 볼 것 같아요. 네. 6월 초에 유가 수준을 봤을 때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시장이 뭐 물가 지수 피크아웃, 물가 9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놓여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세요? 뭐 저라면은 어찌 됐건 경기냐 물가냐 둘 네. 중에 하나를 잡으라면은 저라면 물가를 잡겠다라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한국은 금리를 올려서 그쵸.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역시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앞서도 제가 인버스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더 집중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버스 투자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저도 레버리지는 예. 살짝 3배짜리는 좀 위험하고 2배 정도까지는 좀 괜찮다 보는데 인버스 투자 오늘 또 장중에 매수 상위 종목의 ETF 중에 인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또 씁쓸한데 그것도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